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TV 비클 뉴스의 김경배입니다. 고유가와 전력난 속에서 자동차까지도 꽁꽁 얼어붙게 한 맹추위는 시동 불량과 시동 꺼짐 현상을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로 인한 자동차 문제점 밀착 취재와 부산과 거제 일대에서 개최된 신형 그랜저 기자 시승회, 한국 타이어의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 공식 타이어 독점 공급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호칸소 경유자동차 연료 공급 차단 원인을 밀착 취재한 특집을 금주의 하이라이트로 선정했습니다. 금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 유희영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고유가난의 맹추위가 가세하면서 몸과 마음 물론이고 자동차들이 나약하게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같은 혹한 속에서도 전천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유 자동차와 LPG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출근길 시동 불량으로 곤혹을 치르는 문제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취재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시동은 배터리가 스타팅 모터를 돌려주는 힘에 의한 연동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면 추위에 성능이 약화된 배터리에 1차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시동 불량 요인은 바로 영하의 날씨가 배터리 파워를 약화시켜서 스타팅 모터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거나 연료 공급 이상으로 착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걸다 보니 배터리가 아예 방전되는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복합적 요인과 문제점들을 심층 취재한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동토의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할 자동차들이 요즘 순환을 겪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유독 경유 자동차와 기화기 타입 LPG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더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간혹 운행 중 엔진이 정지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겨울철이면 항시 발생하는 똑같은 문제인데도 시정되거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보험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긴급출동 요청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힘겹게 연결된 상담원은 2시간 후에나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차량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 긴급출동 서비스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한파로는 출동량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이상씩은 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동 및 사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이 오래 걸리나요? 부천 지역은 2시간 이상 소요되세요. 아, 그래요? 현재 기온 하강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상담사 연결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10분 이상입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접수센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번호를 눌러주십시오. 긴급 출동 요청은 1번.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배터리 인건이 너무 많아서요. 날씨 때문에 기사님들이 아마 전화 통화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약 한 30분 정도 지연되실 것 같으신데 괜찮으세요? 요즘은 자동차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긴급출동보다는 보험 특약 가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된 긴급출동 서비스를 주로 애용하는 편이지만 맹추위에서는 긴급출동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급강할수록 반증되고 있는 이런 불청객 때문에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업체만이 30분 이내에 출동해서 현장 해결이나 정비업체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하 날씨가 떨어지니까 지금 쉴터가 얼은 것 같아요. 얼어서 시동이 꺼졌네. 이런 차가 아주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아침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희 견인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출동해보면 열의 9분
이제 경유차가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동 불량은 대부분 장시간 주차돼 있던 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온도가 가장 낮은 심야 시간대나 또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몰리면서 전화 폭주나 불통은 물론이고 출동 시간까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전국 출동망을 갖춘 이 긴급 출동 서비스 전문 업체 상황실은 고객과의 약속 30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출동 요청에 의해 현장으로 급파되는 출동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역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운전자가 출동 차량이 도착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이내로 현장 도착을 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히터를 가동시킬 수 없는 냉장고 같은 차 속 추위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닌 것 같고 올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요즘 긴급 출동이 얼마나 늘었고 대부분 어떤 걸로 출동을 하는지 예전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날씨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날씨가 많이 추움으로 인해서 방전되는 요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동차가 자가 방전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날씨가 추우면 추운 만큼 배터리 수명은 배터리 성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아니면은 잠시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잠금해제하는 경우, 문을 잠그고 내리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시동이 안 터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달리 이 날씨 강화로 인해서 시동이 불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견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평소 대비 한 40% 정도 굉장히 많은 출동 건수가 발생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 화면을 보니까요.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될 뿐 아니라 아예 불통인 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가 많았는데 한 곳이 30분을 지켰다. 이 30분을 지켰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긴급 출동 시간이 2시간으로 지연될 정도로 긴급 출동 서비스 업계도 비상사태였지만 출발을 못한 운전자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진 차에서 기다려야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출동 현황과 고장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요청하신 배터리 충전 서비스 접수해드렸고요. 네, 죄송하지만 한배로 새벽부터 출동권이 조금 밀려 있어서 출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곳 상황실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은 겨울철 평균 기온의 급강하된 날씨를 대비해보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요인은 무려 25.2% 정도로 급증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유 차량의 연료 필터와 예열 플러그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기화기 타입 LPG 차량에서도 베이퍼라이저 이상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험업계 출시 이래로 보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유로 15일과 16일 날 가장 많은 서비스 콜이 폭주를 했었고 평상시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그런 서비스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얼어가지고 이런 시동 불능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LPG 차량,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또 기화기 쪽이 얼기 때문에 이런 시동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들 서비스 요청들이 좀 많이 폭주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토대로 고장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온이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시동 불량이 폭주하고 또 이런 현상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급증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겨울철 안전운행에 대비하는 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의 허점을 급습하는 한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총체적으로는 경유 연료의 유동성과 LPG 연료의 기화장애 유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 증상은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한파가 이렇게 닥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고장 원인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경유는 얼어서 슬러시 상태가 되고 LPG 가스는 기화력이 떨어지는 동절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동 불량이나 꺼짐 현상을 속출시키고 있는데도 매년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이런 복합적인 재증상 원인을 정비를 했다면 온도 변화에 이렇게까지 민감한 반응 고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연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장 출동에서도 보셨지만 경유연료 필터가 막혀서 녹이는 응급 정비를 하는 원인 중에는 수분이 가장 치명적이지만 정비사들은 유동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손양주 기자가 경유 제품의 유동점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네, 현장 정비사들은 경유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유동점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석유 제품을 전문 실험기관에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사들과 운전자는 경유 제품의 이동과 보관 등에 의한 품질 문제는 물론 파라핀이 응고되는 왁스 현상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동절기 경유 연료는 영하 16도씨 이하의 필터 막힘점과 영하 17.5도 이하의 유동점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강추위가 닥칠 때마다 연료가 차단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파라핀 응고 과정과 상태, 즉 법이 정한 유동점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네, 경유연료에서 파라핀은 윤활을 돕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온에서는 쉽게 응고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의뢰하게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라핀은 연소성과 착화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경유에 포함돼야 하는 성분인 만큼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왁스 현상은 품질과는 다르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왜 법이 정한 유동점 온도보다 더 낮은 동절기용 경유를 공급한다는 발표를 한 것인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군용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럽 등지에서 우리 규격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용 공급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동점을 낮추는 임시 방편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너무 홍보에만 연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유동점 온도를 낮추게 하는 첨가제 함량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비가 10% 정도 낮아진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규격을 강화시키고 있는 국가들의 차들은 전부 다 연비가 취약하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겠네요. 네, 저도 자동차와 주유소의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차라리 원가가 높아진다면 몰라도 4개 정유사 가운데 SK가 제일 먼저 유동점을 더 낮추겠다고 해놓고 연비가 나빠진다면 자사 제품의 품질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가 정말 10% 정도가 나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품질 문제와 무관하다는 슬러시 현상과 직결되고 있는 유동점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뿌옇게 변하던 운점, 일명 구름 조각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유속을 저해시키게 되는 유동점에 다다르게 되는 불투명 현상에 대해 정유사 측은 탱크와 연료 라인, 그리고 연료 필터에 수분이 없다면 연료 차단 문제와는 별개라는 해명을 했는데요. 시험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정유사는 혹한기의 필터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경유 연료의 흐름 상태를 보는 영하 17.5도씨 이하의 유동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동점 온도를 보는 시험에서 4개사 제품 모두 영하 7, 8도씨에서 운점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러시 현상은 영하 12도씨 이하로 낮아지면서 전체로 확산됐지만 영하 17.5도씨와 22도씨에서의 재확인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7도씨 때보다는 클래스가 더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동성은 충분히 갖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투명했던 경유가 구름처럼 혼탁해지다가 기온이 높아지면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연료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파라핀이 굳어서 왁스처럼 변하는 유동점은 중요한 관점입니다. 경유의 흐름 상태를 나타내는 유동점 시험에서는 SK는 29도씨에서 현대 오일뱅크는 30도씨, GS칼텍스 36도, S-오일은 37.5도씨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규격으로 볼 때 모든 제품은 영하 17.5도씨 이하라는 규격을 만족했지만 가장 빠른 왁싱 반응을 나타낸 경유는 SK 제품으로 S-오일보다 무려 8.5도씨 높은 온도에서 유동점이 나타났습니다.
유동점은 경유가 응고돼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흐르지 못하는 점도를 지칭하는 것인 만큼 SK는 유동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동절기용 경유를 별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동점을 관찰했을 때 마이너스 7도씨부터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7도씨에서는 전반적인 슬러시 현상은 있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차츰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고 마이너스 12도씨쯤 됐을 때 4가지 시료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슬러시 현상이 있었고요. 저희가 마이너스 30도씨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에는 유동성을 4가지 제품 모두 띄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연료 필터 기공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유동점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온과 영하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비교해보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유리막대에 묻혀서 비교한 유관 점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경유가 거름종이는 통과 못하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상온의 경유와 온도가 낮아져 슬러시 상태에 들어간 경유를 각각 4미크로미터 입자의 거름종이에 통과시켜 봤더니 상온의 경유는 통과한 데 반해 슬러시 현상이 진행된 경유는 4미크로미터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고여 있었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연료 공급이 안 되거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드물지만 경유 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현재 석유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영하 17.5도를 훨씬 상회하는 영하 한 36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강화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유동점도 더 낮춰야 하고 또 운전자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만이 겨울철 불청 계획을 퇴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점에 다가갈수록 파라핀 성분은 슬러시에서 응고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파라핀 응고에 의해 유속도 상대적으로 늦어질 뿐만 아니라 뻑뻑해지기 때문에 끝내는 필터 막힘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큰 만큼 우리도 계속 급강화되고 있는 기온에 맞게 이 유동점과 필터 막힘 온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10% 연비 저하 요인이 없는 규격 향상도 필요하고 운송이나 보관 또는 혼유나 유사석유 역시 근절돼야 하겠는데요. 유영 아나운서, 자동차 제작사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운점이 경유를 얼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와전한 것과는 달리 미흡한 겨울 채비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주었는데요. 손영주 기자가 정리한 취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날씨가 추울 때 경유 자동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들 알아보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 직영 서비스 센터 앞에 나와봤습니다. 정비 관계자는 경유 자동차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증상과 원인에 왁싱 현상도 문제지만 관리 소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AS 들어오는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경유차들이 시동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입고되는 게 그 예전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로 그렇게 AS를 받는 거고 또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경유 차량들이 그 경유 연료 특성상 그 날씨에 따라 시동이 그 지연되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날씨가 추워졌을 때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혹은 꺼지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한테 입고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연료의 파라핀 성분으로 인해서 연료 필터가 막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운전자분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참 많을 텐데요. 그럼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저희들이 그 고객분들한테 일단은 연료 필터를 교환한 지 오래됐으면 연료 필터를 교환해주고 또한 차량 그 연료 필터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문제는 해결이 대부분 되고 아니면은 고객님들한테 주차하실 때 지하 주차장 또는 건물 내에 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실외에 주차할 때는 그 본넷 방향을 해가 뜨는 쪽으로 주차를 해놓으시고 바람을 적게 맞는 장소에 주차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료도 문제지만 겨울철 대비 점검 정비를 제대로 안 한 차에서
시동 불량이나 꺼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제어로 진보하면서 배기가스와 연비는 개선시킨 반면 수분과 불순물, 이물질, 유동점 등에는 상당히 민감해진 만큼 연료 품질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엔진을 멈추게 한 가장 큰 원인은 파라핀 왁싱 현상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동점과 필터 막힘점을 영하 34도와 44도로 규정한 유럽 품질 기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클 뉴스의 손영주입니다. 그렇겠네요. 고압 연료 펌프에다가 정밀하고 미립화된 인젝션 노즐은 당연히 고품질 경유를 원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동점 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시험 결과에는 만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영하 17.5도 이하인 현 유동점 온도를 유럽 규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점은 우리보다 무려 16.5도가 낮은 영하 34도 이하이고 필터 막힘점 온도 또한 영하 16도 이하인 우리보다 무려 28도가 더 낮은 영하 44도로 규정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정말 필요한 얘기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의 현실화도 중요하고 시급하겠지만 유동점이 낮아지게 되면 연비까지 10% 나빠진다고 하니 정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과 고유가 시대가 겹친 만큼 연비가 나쁜 이런 저질 경유는 반드시 퇴출돼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영 아나운서가 주간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신형 그랜저를 타고 거가대교를 건너보고 150km 속도로 달려봐도 바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방풍과 방음 효과가 좋다는 TVN 한국교통방송 김양진 기자의 시승평가입니다. 중후하면서도 날렵해 보이는 5세대 신형 그랜저 HG는 기존의 고급 세단이라는 이미지에 최첨단 지능형 크루즈 기능을 비롯 다양한 편의사양과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젊은 층이 공유할 수 있는 차종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 지난달 개통된 거가대교를 지나 거제도 옥포대처 기념공원까지 왕복 114km를 단독 주행하면서 신형 그랜저의 최대 장점이라는 정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서 가속과 감속은 물론 주행과 정지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면서 세팅된 25m의 차간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의 특성은 기존의 크루즈 컨트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지능형으로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OG 그랜저는 첨단 기술의 대거 집약으로 중대형차 왕좌를 되찾기 위해 개발된 야심작, 이에 걸맞게 국산차에서는 맞춰진 속도를 고수하는 수동식 개념을 탈피한 ASCC 기능 버튼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의 상징적 성능이 신형 그랜저 품위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승한 3.0에는 새로 개발된 람다2 3.0 GDI 엔진 장착으로 고출력 270마력, 최대 토크는 31.6kgm에 연비 또한 리터당 11.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벤츠와 아우디 납품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한국타이어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 명차와의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는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 공식 타이어 독점 공급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계 3대 투어링카 대회 중 하나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명차들의 브랜드 자존심 대결로 더 유명한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 타이어 독점 공급 회사로 선정돼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한층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국타이어와 DTM 주관사인 국제투어링 카레이스 협회는 2011년 시즌부터 3년간 진행되는 모든 DTM 경기에 한국타이어가 제공하는 타이어만을 사용한다는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회에 필요한 타이어 제작에서부터 물류와 현장 서비스, 기술 지원은 물론 테스트 무상 지원 등의 역할 수행과 함께 서킷 내에서 한국 타이어 브랜딩 활동이 가능한 대회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DTM은 세계 최고 수준급 모터스포츠 대회이자 전 세계 175개국에 중계되고 연간 80만의 관중 동원 능력을 자랑하는 경기인 만큼
이번 독점 공급을 계기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효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BMW도 복귀한다는 DTM은 도로 주행 속도보다는 빠른 시속 170km로 질주하는 경기지만 F1 머신과는 달리 연간 10,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 실제 양산차만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타이어 생산업체는 이런 경기 참여를 통해 성능과 품질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또한 이런 정보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눈길 안전운행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주는 스노우 타이어, 윈터 타이어로도 불리고 있는 겨울 전용 타이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제품은 동일한 지 오래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